자, 안녕하세요. 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오늘 496페이지에 원가회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회계는 우리 그 시험에 8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이제 그 시험 문제는, 재무회계가 32문제, 그 다음에 이제 원가회계가 아니라 원가관리회계예요. 이제 지금은 원가관리회계가 8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 관리 요즘에는 이제 관리회계에서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원가하고, 그러니까 이제 회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하고 관리회계 이 세 가지가 묶어져 가지고 이제 한 권의 책인데, 이 한 권의 책이 어느 정도 분량이냐면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에서 공부할 때 재무회계책, 그 다음에 이제 원가회계책, 그 다음에 이제 관리회계책 이렇게 3권이 있어요. 3권이 있는데, 이 페이지를 보면은 얘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0페이지다 이렇게 하면은 얘가 한 600페이지, 얘가 한 400페이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더하면 요게 이제 1000페이지. 그래서 분량은 사실은 같은 거죠.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네 시험에는 여기서 32문제, 여기서 한 5문제, 여기서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어떤 생각들을 했느냐 하면은 이 원가 관리는 이제 버리는 거죠. 요거 버리고 여기서 과락을 남긴다. 이렇게 그 전략들을 수립을 했는데, 이 잘못된 전략이죠. 왜 잘못된 전략이냐 하면은 이 32문제에서 과락 면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공부할 시간에 이거 한다. 안 되더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과락이 나오는 그런 잘못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원가관리회계가 많이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포기할 거지만은 사실은 재무회계보다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흐름만 좀 잘 잡아주시면 원가관리에서는 8문제가 나오면 8문제 중에서 한 6문제 정도는 그냥 누구라도 맞힐 수 있는 거고, 2문제 정도는 정 어려우면 얘는 버려도 되잖아요. 그래도 6문제라고 하면은 적은 숫자가 아니니까 오늘 8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가관리에게는 나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원가회계가 왜 필요하냐. 자, 우선 497페이지로 가시면은 원가계산의 필요성과 목적 이런 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이 원가계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지금부터 이제 수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가회계니까 원가계산이죠. 우리 원가계산을 왜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판매 가격을 결정하려면 얼마짜리인지, 우리가 만든 놈이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 판매를 하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무회계에는 물건을 하나가 구입을 해서 이 물건을 구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요. 그럼 내가 얘를 얼마에 구입했느냐? 1000원에 구입했다. 그럼 내가 얘를 얼마에 팔아야 될지 판매 가격을 결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제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만든 물건이 얼마짜리인지를 알아야 판매를 하죠. 내가 신나게 판매 가격을 1000원 이렇게 정했는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2000원 들었대. 그럼 안 만드는 게 낫죠. 그죠? 그래서 판매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로서는, 자, 경영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거나,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드는데 제조 원가가 1000원이다.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판매할 게 10,000개다 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제 10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럼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수립이라든지 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원가계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원가가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우리 그 재무회계에서 재무제표 그려봤어요. 그럼 재무제표를 그리게 되면은 어떤 재무제표가 나와요? IS. 그러면 자, 제품을 얼마를 매출했어요? 그러면 상기업에서는 상품의 매출이고 공기업에서는 제품의 매출인데, 상기업에서는 어떻게 해요? 매출 원가를 어떻게 구했나? 기초 상품에다가 당기 매입액을 더해서 남아있는 기말 상품을 빼게 되면
요게 이제 매출 원가가 됐죠. 그러면 상기업에서는 사온 가격이 매입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지만 제조기업에서는 기초 제품이 100원 있었고 이번에 만든 게 들어가야죠. 완성품 원가가 이번에 완성한 물건의 원가가 9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이 판매 가능한 제품인데 그 중에서 팔고 남은 게 200원이다. 그러면 800원이 이번에 매출한 물건의 원가구나. 그러니까 요 자리에 집어넣으려면은 우리가 만든 놈이 얼마짜리인지 완성 원가를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원가 계산을 한다. 뭐 이제 이런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가 회계라는 것은 이런 목적에 의해서 필요하구나. 이 정도만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97페이지 쭉 써놨는데 결국 다 똑같은 얘기죠. 1번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 그 얘기가 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판매 가격이죠. 판매 가격을 결정하게 되면 여기서 이익이 얼마 나오는지, 자, 이익 결정을 위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원가 관리에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 원가 관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보다 좋은 제품을 좀 더 싸게 만들어야 되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물건을 만드는데 원가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곤란해요. 그래서 원가 관리라는 얘기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원가를 절약하려면 어느 장소에서 얼마의 돈이 들어갔는지를 알아야만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원가 관리에 필요하다는 말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 똑같은 얘기죠. 경영계획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자,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올라오면은, 원가와 비용의 차이, 이렇게 나왔죠. 자, 원가라고 하는 것은, 자, 기업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 용역의 소비량, 요거를 우리가 원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따라서 기업이 수익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거나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경제적 가치, 자, 요거를 우리는 이 원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가는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립하게 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자, 이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 기여를 하고 없어지면은 비용이 되는 것이고,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때는 손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과 손실은 큰 차이가 뭐야? 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획득하고 소멸이 돼 버렸다. 그러면 그때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수익을 얻지 못하고 소멸됐다. 그러면은 그때는 손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자, 우리가 이제 친구한테서 강아지 새끼를 한 마리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새끼 한 마리를 아주 잘 키워요. 잘 키우기 위해서는 사료도 먹여야 되겠고, 가끔 요즘에는 미장원도 데리고 가죠, 요즘엔. 미장원도 데리고 가. 그 다음에 가끔 사우나도 데리고 가나, 요즘에는? 자, 그래서 이 강아지에 많은 정성을 들여요. 그래가지고 얘한테 들어간 돈이, 가령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이 들어갔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없어졌어요.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핸드폰에도 안 받고, 이놈의 강아지가. 안 받아, 전화를. 그래서 어떻게 됐나 보니까 가출한 거예요, 얘가. 지겨워서. 그러면 여태까지 들어간 돈 20만 원은 뭐야? 끝났네. 그냥 손실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망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친구가 그래.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가출했다고.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에이씨, 안 되겠다. 마침 이제 복날이 가까워졌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50만 원에 팔았어요. 그냥 20만 원을 들여서 50만 원에 판매를 했어. 그러면 수익을 얻고 희생이 됐죠? 그러면 얘는 비용이다. 이 소리지. 자, 이렇게 똑같은 지출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얻고 소멸이 되면은 비용이 되는 것이고, 경제적 효익을 얻지 못하고 소멸이 됐다. 이때는 손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비용이 뭔지 알았으니까 비용하고 원가는 이제 다시 어떻게 구분하느냐. 비용은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중성 비용이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목적 비용, 그 다음에 이제 원가는 다시 기초원가와 부가원가 이렇게 이제 나누게 돼요. 자, 내가 비용은 이렇게 중성 비용과 목적 비용으로 나누게 되고, 원가는 기초원가와 부가원가 이렇게 나누는데, 왜 한 칸은 이제 뒤로 밀렸느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중복이 되는 개념이에요. 요건 중복이 되는 개념이고, 요거는 이제 독립된 것이다. 즉, 이 중성 비용은 되는데 원가는 되지 않는 거예요. 비용은 되는데 원가는 되지 않는다. 자, 예를 든다면 재해 손실,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손해를 봤다. 그럼 이제 재해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면, 자, 요거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재해 손실은 비용이 됩니다. 근데 원가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원가가 될 수 없냐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그럼 여기다 두 가지를 놓고 이제 판매해요. 자, 나는 얘를 1,000원이다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야, 여기서는 700원에 판매를 한대.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기에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와서 물어볼 거 아니야. 아니, 아저씨 왜 이렇게 비싸요? 저하고 얘하고 좀 틀려요. 이제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손님, 사실은요, 쟤네 회사는 공장에 불이 나지 않았는데 우리 회사는 공장에 불이 났어요. 불 났으니까 손해 본 거를 여기서 좀 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원가에다가 집어넣어 버린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손님은 잘해봐 하고 일로 가서 물건 사겠죠. 자, 따라서 아무리 불이 나서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걔는 원가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에, 그래서 비용은 될 수 있지만은 원가는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유가증권을 샀어요. 유가증권을 사가지고 처분을 해서 손해를 봤다. 그러면 이런 손실, 자, 이것도 제품의 제조원가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용은 존재할 수 있지만은 원가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자, 그에 비해서 목적 비용과 기초 원가, 그럼 목적 비용은 어떻게 돼요? 비용이면서 원가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든다면 집세 같은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임차료가 얼마나 가느냐? 우리 공장의 임차료가 100만 원이 나갑니다. 근데 우리 공장은 여기가 공장이고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그러면은 요 100만 원의 집세, 임차료는 100만 원의 임차료는 두 개로 쪼개줘야 되겠네요. 뭐 일반적으로 면적에 비례해서 쪼갠다면은 이쪽에 공장이 60만 원, 사무실 본사가 40만 원 이렇게 되면은 공장의 집세는 제품을 만드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따라서 원가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나 본사 사무실의 집세는 원가하고는 상관이 없죠. 제조 원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어때요? 비용은 되는 거지. 그래서 비용이면서 원가가 될 수 있는 거, 다시 비용이면서 원가가 될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장의 비용, 집세, 그러면 목적 비용이 되는 거고, 사무실의 집세, 그러면은 거꾸로 얘기했죠. 자, 공장의 집세는 기초 원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본사의 이 집세는 목적 비용으로서 분류할 수 있다 이 소리고, 그 다음에 부가 원가는요, 비용은 아니지만 원가에는 집어넣어야 되는 거다. 즉 현금의 지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가에는 집어넣자. 자, 예를 든다면 재료를 무상으로 사용을 한다면, 자, 우리 회사가 호프집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이 호프집인데 통닭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그런데 친구가 생닭을 10마리를 거저줬어. 그러면 우리는 그날 다른 날보다 싸게 파나요? 안 그렇죠? 자, 따라서 돈은 안 들어갔습니다.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원가에는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인건비.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이 완료된 기계를 이용해서 자, 제품을 만듭니다. 그러면 상각이 완료됐으니까 더 이상의 감가상각이라는 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원가에는 집어넣어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부가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중성 비용은 오로지 뭐야? 비용이다. 원가는 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목적 비용은 비용이면서 원가가 될 수 있는 거. 기초 원가, 원가면서 비용이 될 수 있는 거. 부가 원가, 원가만 되고 비용은 되지 않는 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네 가지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중성 비용이라고 하면 비용이지만 원가가 아닌 것으로서 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증권을 처분해서 생긴 손실이나 또는 유형자산의 처분 손실이나 또는 재해 손실 이런 것들이 중성 비용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목적 비용이라고 하면은 비용이면서 동시에 원가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자, 감가상각비라든지 임차료라든지 보험료 같은 거. 자, 아까 조금 아까 이제 임차료를 갖고 예를 들었어요. 공장의 집세는 원가, 사무실의 집세는 비용. 이렇게. 다시 감가상각비는 뭐예요? 본사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비용, 공장 건물의 감가상각비라면 원가. 이렇게 되겠죠? 보험료도 공장분 보험료는 비용, 원가, 그 다음에 사무실의 보험료라면은 비용.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원가는 원가면서 비용으로 지출되는 거. 자, 따라서, 직접 재료비라든지 노무비라든지, 자, 그 다음에 경비 같은 것이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부가원가라는 것은 제조를 위해서 희생이 됐는데 현금의 지출이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료를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자본주의 인건비라든지 또는 자기 자본의 이자 같은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감가상각이 끝난 유형자산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구분하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네 시험에는 다음 중 부가원가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부가원가에 해당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현금의 지출이 없는 원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뭐예요?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러면 1번 자기 자본의 이자는 부가원가네.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사용도 부가원가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을 이용했다, 부가원가고, 개인기업가의 보수도 부가원가죠. 자, 그러나 재료비 같으면은 얘는 가운데 들어가죠. 기초원가 또 중성비용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생각하면 돼요? 현금의 지출이 있나 없나? 이걸 보시면 되죠. 그러면 1, 2, 3, 4는 현금의 지출이 없는 원가가 되겠고 5번은 현금 지출이 생겼네. 그래서 비용이면서 원가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런 정도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98페이지로 가면 자, 이제 원가를 이제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하느냐. 원가의 분류. 자, 먼저 원가는 발생한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발생하느냐의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게 돼요. 먼저 재료 원가하고 그 다음에 노무 원가, 그 다음에 이제 경비 원가. 이렇게 발생한 형태에 따라서 요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제품을 하나 만들었을 때 이 원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은 저걸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사람이 물건을 만드니까 인건비를 줘야 돼요. 노무비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만들 때 길에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장도 하나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 공장의 집세 같은 것도 줘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 원가, 노무 원가, 경비 원가가 포함이 돼서 제품의 제조 원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발생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제품과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직접 원가하고 그 다음에 간접 원가 이렇게 나눕니다. 자, 직접 원가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제품을 만드는 데 소요된 비용이 직접 원가예요. 그 다음에 간접 원가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제조 간접 원가라고 많이 쓸 건데, 자,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제품을 제조하는데 공통으로 소비되는 원가다. 요게 바로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 원가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우리 회사가
두 가지 제품을 만들어요. 1번 제품하고 2번 제품을 만들면 1번은 김치찌개를 만들고 2번은 동태찌개를 만든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만약에 김치를 사옵니다. 그러면 김치를 예를 들어서 500원어치 사왔어요. 그러면 이 김치는 김치찌개 만드는 데만 들어가나요? 동태찌개 만드는 데도 들어가나요? 오로지 김치찌개 만드는 데만 들어가죠? 추적 가능하네. 아, 너는 어떠한 김치라는 제품을 만드는 데만 소비됐구나. 그러면 얘는 직접 원가다 이 소리예요. 동태는 어떨까? 자, 동태를 700원 주고 사왔다면 이 동태도 오로지 동태찌개 만드는 데만 들어가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직접 원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양념을 사왔습니다. 양념을 800원어치 사왔다면 양념은 어떻게 돼요? 김치찌개 만드는 데도 들어가고 동태찌개 만드는 데도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상 제품에 공통으로 배부가 되면 얘가 어느 제품에 특정하게 배부됐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공통으로 배부된 것이 간접원가. 요걸 우리는 제조간접원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교재 498페이지에 발생 형태에 따라서는 재료원가와 노무원가와 경비원가로 나누게 되고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는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로 나누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 행태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뭐 전에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얘기니까 제 쪽 거는 글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자, 이제 원가 행태에 따라서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고정원가하고 그 다음에 변동원가 이렇게 나눈다. 자, 이건 뭐 그리고 항상 이제 기억하실 게 이 원가라고 하는 건 비예요. 비, 고정비, 재료원가, 재료비, 노무원가, 노무비. 이렇게 이제 원가는 비용으로 아까 비용이면서 원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원가라는 말을 붙여도 되고 아니면 비용으로 봐서 비 이렇게 붙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래도 되고 재료원가, 노무원가 이래도 되고 또 직접비, 간접비를 직접원가, 간접원가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원가 형태에 따라서 고정비라는 것은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조업도예요. 조업도에 관계없이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게 고정원가죠. 예를 든다면 집세. 자, 집세는 어때요? 제품을 100개를 만드나 1000개를 만드나 집세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조업도가 늘어나든 말든 원가는 동일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요걸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총 고정비는 일정하지만 단위당 고정비는 틀려진다라는 거죠. 다시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의 집세가 100만 원이다. 그런데 우리가 몇 개를 만들었냐? 100개를 만듭니다. 그럼 100개를 만들어도 100만 원이고 1000개를 만들면 얼마가 들어가나? 1000개를 만들어도 당연히 100만 원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자, 100개를 만드나 1000개를 만드나 들어가는 돈은 100만 원 똑같단 말이야. 들어가는 돈은. 근데 한 개당 원가를 따져보면 얘는 하나에 10,000원이 되는 거죠. 100개를 만들 때 100만 원이니까 하나에 10,000원인데 1000개를 만들게 되면 하나에 1,000원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단위 원가는 조업도의 증감에 따라서 반대로 나타나겠죠. 조업도가 커지면 단위 원가는 적어지게 되고 조업도가 적어져 10개 만들어봐. 그러면 그때는 단위 원가가 한 개당 10만 원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단위당 조업도는 반비례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에 비해서 이제 변동원가는 어떻게 되느냐? 변동원가는 조업도에 따라서 원가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만들 때 100원이면 두 개 만들면 200원, 세 개 만들면 3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료비 같은 거죠. 우리가 옷을 만들 때 이 옷감이 한 벌이 1,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두 벌 만들면 2,000원, 세 벌 만들면 3,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거는 조업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단위 원가는 어떻게 돼요? 변동비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되지. 근데 반대로
단위당 변동비는 어때요? 똑같다라는 거지. 한 벌을 만들 때 1,000원 그랬어요. 그러면 10벌을 만들면 10,000원이지만 한 벌당은 1,000원씩 아니냐 이런 얘기. 그래서 반대로 나타난다라는 그 개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거기 다시 한번 체크해 봅니다. 고정원가란 조업도 증감에 관계없이 총액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 요소다. 따라서 고정원가는 조업도가 증감함에도 불구하고 총액이 일정하기 때문에 제품 단위당 고정원가 부담액은 조업도의 증감에 반비례한다. 아시겠지? 많이 만들면 싸지는 거예요. 적게 만들면 비싸지는 거고. 그에 비해서 변동원가는 조업도의 증가나 감소에 따라 총액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만 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게 바로 우리 변동원가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지문, 이론 지문이 나올 때 이게 총고정비냐 총변동비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단위당 고정비, 단위당 변동비도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조금 변형이 된 상태, 요거는 이제 준고정비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고정비고요. 자, 준고정비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공장장의 급여. 자, 예를 들어서 공장장이 100명을 커버할 수 있어요. 한 명이. 그러면 한 명까지는 100만 원이지만 100명이 초과돼서 200명까지는 2명이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그때 갑자기 200만 원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 다음에 200명을 초과해서 300명까지는 3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붕붕붕붕 뜹니다. 그런 형태의 고정비를 준고정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준변동비라고 하는 것은 일정까지는 똑같은데 기본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요금까지는 똑같아. 그 다음에 기본요금을 오버하게 되면 쫙 올라가게 되죠. 자, 이런 원가, 요게 바로 준변동원가, 준변동비가 되는 것이다. 요건 이제 그림을 이렇게 일정 금액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리는데요. 간혹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잘못된 그림인데, 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똑같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달라졌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건 좀 그림이 잘못된 거라, 기본적인 것까지는 0이 아니거든. 그래서 기본 요금까지는 요만큼의 원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니까 요 그림이 좀 더 정확한 그림인데, 간혹 이제 이렇게 그릴 수도 있다. 일정 부분, 이렇게 그려도 되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자, 일정 금액까지는 똑같고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표시할 수 있는데, 냉정하게 말하면 요게 더 맞는 표현이 된다라는 거. 자,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자, 요게 준변동비에 대한 이야기. 자, 그 밑에 보세요. 준고정원가는 고정원가와 관련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총액이 일정하지만 일정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총액이 일정액만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원가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준고정원가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준변동비라는 것은 조업도에 관계없이 조업도가 제로의 경우에도 고정원가는 일정액이 발생하고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선형으로 원가가 늘어나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준변동원가.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그림이 4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제가 그려놓은 요 그림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1번 고정비는 쫙, 그 다음에 준고정비는 계단식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변동원가는 쫙 올라가고, 그 다음에 준변동원가는 일정 부분까지는 올라가고 거기서부터 달라진다 이 얘기.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99페이지에 보면은 4번 의사결정에 따르는 분류.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는 한 문제가 꼭 나와요. 거기다 왕별 하나 하시고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1번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 이거는 뭐 그냥
생각만 해도 알 수 있죠. 의사결정에 관련이 있는 원가, 관련 원가. 의사결정에 관련이 없다, 비관련 원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가서 내가 주택가이사 공부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주택가이사 수강료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평일반은 얼마고 주말반은 얼마다. 그럼 의사결정에 두 가지는 비교를 해봐야 되겠네. 그런 원가가 관련 원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택가이사를 공부하고 싶은데 학원에서 공인중개사 수강료는 어쩌고 저쩌고 그럽니다. 그럼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원가죠. 그럴 때 의사결정에 관련이 없는 원가, 요거를 비관련 원가. 뭐 국어 시험이에요, 국어 시험. 그 다음에 디귿하고 리을도 국어 시험. 회피 가능 원가와 회피 불능 원가. 회피 가능 원가는 경영자가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원가가 회피 가능 원가고, 회피 불능 원가는 피할 수가 없는 원가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원가에게 강의가 있으니까 학원에 가야 되겠다 하고 집에서 나왔어요. 차를 몰고 탁 나오려고 하니까 어우, 차가 너무 지저분한 거야. 어제 바람이 몹시 불고 해갖고.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씨, 오늘 신바람 선생도 그 앞에서 만나게 될 텐데 차가 지저분하면 좀 쪽팔리니까 세차하고 올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에이, 설마 나하고 부딪히겠어? 그러면 이제 싹 세차 안 하고 올 수도 있죠. 그럼 세차 하느냐 마느냐 피할 수 있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근데 자, 그거는 이제 회피 가능 원가인데, 오이씨, 이번에 나와서 딱 올라가니까 앞바퀴 뒷바퀴가 다 빵꾸를 내놨어, 누가. 그럼 어때요? 몰고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이어 바꿔줘야 되겠네. 그런 거는 회피 불능 원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음번에다가 또 한번 왕별하십니다. 기회 원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 기회 원가는 우리 원가회계에서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기회 원가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어떤 두 가지 선택안이 있어요. A안이 있고 B안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얘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버렸네. 그렇죠? 그 다음 얘를 만약에 선택했다면 얘는 버리는 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포기한 쪽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우리가 기회원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은 선택한 쪽에서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기회원가라고 하는 것은 버린 쪽, 포기한 쪽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경제 가치를 기회원가라고 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오늘 저녁 때 소주 한 잔 사주겠대요. 그래? 야, 뭐 좋은 일 있구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좋은 일이 있대. 그러면서 한우갈비 사준대. 어우씨,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있다가 또 다른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오늘, 참이슬 사줄게. 그래요. 야, 넌 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하여튼 좋은 일이 있대. 하면서 자기는 광어회 사준대. 그럼 이제 선택해야 되잖아요. 자, 한우갈비를 먹을 것이냐, 회를 먹을 것이냐 따져봤어요. 한우갈비는 10만원, 회는 15만원. 아, 이 광어회 아니야, 이거. 완전히 자연상 참돔이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일찍 이놈하고 먼저 약속했으니까, 선약을 했으니까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면서 자꾸 참돔이 머리에 떠오르잖아. 그랬을 때 기회원가는 15만 원이 되는 거다. 10만 원이 아니라 포기한 쪽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요거를 우리는 기회원가라고 한다. 그것만 잊지 마시고 우리 시험에 기회원가는 좀 잘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차액원가는 국어. 자, 주택관리사 수강료 평일반은 30만 원, 주말반은 20만 원, 차이 얼마나요? 10만 원. 그게 차액원가. 자, 그 다음에 대체원가에다 왕별하시고, 대체원가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다시 지금 새로 구입한다면 지급할 금액이 대체원가. 그러니까 대체라는 말이 뭐예요? 대체제라는 말 아시잖아. 바꾸는 게 대체 아니야. 대체. 바꾸겠다. 대체. 그러면 내가, 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체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3년 전에
에어컨을 500만 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자, 지금 얘를 바꾸려고 그래요. 3년이 지났잖아. 지금 3년 전에 에어컨을 500만 원을 주고 샀는데, 그럼 내가 이거를 오늘 바꾸겠다라고 하면은 얼마쯤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전문가들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살이 하면서 한번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3년 전에 구입한 에어컨, 자, 지금 3년 후에 똑같은 에어컨을 살라고 한다면 얼마쯤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어차피 틀릴 건데 뭐 망설입니까? 400만 원. 또요? 400만 원? 또요? 그동안 물가는 안 올라나? 한 700만 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정답 200만 원. 200만 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 거와 동일한 걸 사는 거지 새 거를 사는 게 아니다 이 소리야. 다시 말하면 내가 3년 전에 구입한 에어컨 이거를 다시 구입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3년 지난 에어컨을 찾아야죠. 중고시장 가서 요거하고 똑같이 생긴 놈을 다시 구입한다면 한 200만 원밖에 안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형을 바꾸는 게 아니다 이 소리죠. 자기가 갖고 있던 거와 동일한 제품. 자, 여기서 거기 다시 보시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재취득하거나 재생산할 경우에 소요되는 원가, 요거를 우리는 대체 원가라고 한다. 자, 그 밑에 매물원가에다 또 완별하시고요. 매물원가라는 것은 과거에 이미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결정한 원가이기 때문에 지금 의사결정에 전혀 관련이 없는 원가죠. 비관련 원가가 되고 이미 묻혀진 원가, 매몰, 묻혔다 이 소리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취득원가, 과거에 구입한 취득원가는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미 저지러진 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물원가란 취득원가, 과거에 취득한 원가를 매물원가라고 한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의사결정에 따르는 분류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500페이지로 넘어가서 길잡이 문제. 1번 주식회사 한영은 구형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 이 배터리의 구입 원가는 100만 원이었다. 주식회사 한영의 경영진은 이 배터리를 15만 원에 그냥 판매할 거냐? 아니면 30만 원을 투입하여 수리한 다음에 50만 원에 판매할 것이냐? 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매물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매물원가는 얼마가 될까?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물원가는 이미 앞으로의 의사결정에 관련이 없는 지나간 원가로서 취득원가가 매물원가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답은 100만 원이 매물원가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바꿀 수도 있네. 자, 우리 회사는요. 자, 그대로 판매하는 대안을 선택했어요. 지금 두 가지 안이 있다고. 지금 보시면 100만 원에 구입했던 배터리를요. 그냥 지금 팔면 15만 원을 받을 수 있어. 15만 원 받고 팔을 수 있고요. 걔를 손을 봐. 수리를 할 때 30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가지고 50만 원에 판매한다 이 소리예요. 두 가지 안이 있잖아. 그럼 우리 회사는 그냥 판매한다. 수리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어요. 수리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그러면은 이 경우에 기회비용, 기회원가는 얼마가 돼버릴까? 자, 항상 기회원가는 포기한 쪽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수리하여 결정하기로 결정했어요. 수리해서 판매하기로. 그럼 포기한 게 그냥 판매하는 걸 포기했지. 그럼 그냥 판매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15만 원이죠. 그래서 그 경우에 기회비용은 15만 원이다. 그럼 만약에 그냥 판매한다, 그대로 판매한다는 쪽을 선택했다면 그때의 기회비용은? 자, 그거 중요해요. 50만 원이 아닙니다. 30만 원을 들여서 수리해서 50만 원에 판매하는 거죠. 그럼 결국 얼마 버는 거야? 20만 원이 되겠네. 오케이? 자, 그게 포기한 쪽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요게 바로 기회비용이다. 자, 그러면 요 경우에 차액 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차액 원가. 차이 나는 원가는? 그냥 팔면 15만 원이고 수리해서 판매하면 20만 원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15만 원이고 하나는 20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30만 원 들여서 50만 원에 판매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차액 원가는 5만 원만 차액 원가가 된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가지고 매몰 원가를 물어볼 수도 있고 기회 원가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액 원가를 물어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의사 결정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 2번입니다. 원가의 개념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번 기회 원가란 선택 가능한 2개 이상의 대안 중에서 특정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되는 다른 대안에서 발생하는 최대의 이익이다. 맞는 얘기죠? 자, 포기한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경제효과, 그게 기회원가. 그 다음 두 번째, 변동원가란 조업도 수준에 따라 제품 단위당 원가가 변동되는 원가다. 어때요? 자, 우리 아까 변동원가 꼭 맞는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보세요. 변동원가 그러니까 꼭 변동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총 변동비는 변동이 되지만 하나당, 단위당 변동비는 그대로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옷 한 벌 만들 때 1,000원, 2개 만들면 2,000원, 10개 만들면 10,000원. 그러나 한 벌당 변동비는 1,000원, 1,000원, 1,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바로 X. 그런 거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국어 실력이다. 그래서 우리 원가 얘기는요, 국어 실력이 조금 좋으면 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번 맞게 고쳐볼까요? 변동원가란 조업도 수준에 따라 제품 단위당이란 말이 빠졌어. 제품 원가가 변동되는 거다. 그러면 맞는 얘기야. 그런데 거기에 단위당 원가가 변동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라는 거 이해하셨습니까? 세 번째, 직접 원가란 특정 원가 대상에 추적 가능하거나 식별 가능한 거. 우리 아까 김치 또는 동태, 그건 바로 추적 가능하죠. 4번, 비관련 원가란 의사결정 대안 간의 차이가 없는 원가. 맞고. 5번, 고정원가란 제품의 단위당 원가, 제품의 단위당 원가가 조업도의 증감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총 고정비는 일정하지만 단위당 변동비는 생산량이 늘어나면 단위 원가는 적어지고 생산량이 줄어들면 단위 원가는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원리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는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느니, 원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 원가의 구성을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그려볼 수 있어요. 원가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나눴어요. 그러면 재료비 중에서, 자, 직접 재료비하고, 노무비 중에서 직접 노무비하고 그 다음에 경비 중에서 직접 경비. 자, 요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직접 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직접 경비 원가를 제조 직접 원가, 직접 원가 또는 이걸 다른 말로 가장 기초가 되는 원가, 그래서 기초 원가 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원가다. 그래서 기본 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요 세 가지만 더해 가지고는 제품의 원가 계산이 안 이루어지죠. 뭐가 빠졌을까? 우리 아까 김치찌개 원가를 구하려면 김치값만 들어가면 안 되죠. 양념값도 들어가야 되죠. 그럼 양념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간접 원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간접 원가를 모두 모아주면 요게 제조 간접비가 되죠. 제조 간접 원가, 제조 간접비, 자, 요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김치에다가 양념만, 재료라고 하면은 김치에다 양념을 더해야 여기서 제조 원가가 나온다, 이 소리죠. 자, 요 제조 원가가 바로 공장도 원가다, 이 소리예요. 공장 원가. 그러면, 자, 이 공장 원가가 원가냐?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또 뭘 더하느냐? 판매 관리비를 더합니다. 판매 관리비를 더하면 여기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느냐? 총 원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왜 판매 관리비를 더해야 총 원가가 나오느냐? 요거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아이들 교복 생각해 보세요. 교복 값이 좀 터무니없이 비싸잖아요. 그 비싼 이유가 뭐야?
이 소녀시대나 이런 애들 데려다가 이 모델비 주고 촬영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 모델비 같은 것도 원가에 집어넣어요, 안 넣어요? 넣지. 그러니까 비싸지는 거죠, 교보원가가. 자, 따라서 판매 관리비, 이런 광고비 같은 것들 집어넣었을 때 이제 총원가가 되는 거고. 자, 여기다가 이제 뭐를 붙여요? 마진을 붙여야죠. 이익을 붙이게 되면 요게 바로 판매 가격이 된다. 그래서 원가의 구성도가 원가에 구성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자, 한 번 더 형태별로 해보시면 직접 재료비에다가 직접 노무비에다가 직접 경비를 더하면 직접 원가 또는 다른 말로 기초원가, 거기다 뭘 더하라고 그랬어요? 제조 간접비를 더하게 되면 제조원가, 제조원가에다 뭘 더해요? 판매 관리비를 더하게 되면 총원가, 총원가에다가 마진, 이익을 붙이게 되면 판매 가격. 이렇게 해서 원가가 그려진다. 자, 그럼 옆에 나와 있는 길잡이 문제 볼까요? 자, 판매 가격이 39만 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39만 원이래. 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판매 가격에는 총 원가에 30% 이익이 붙어 있대요. 자, 무슨 말이야? 요 판매 가격은요, 총 원가에 30% 이익 그랬습니다. 그럼 기준이 뭐가 될까? 총 원가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총 원가를 몰라. 그럼 얘를 1x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익은 얼마가 되나? 이익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총 원가의 30% 그랬잖아. 그럼 총 원가를 모르니까 1x라고 했으면 이익은 얼마가 돼요? 0.3x가 되겠지. 왜요? 이놈의 30% 그랬으니까. 그러면 전체는 1.3이니까 1.3x로 나눠주면 총 원가는 30만 원이 되고 이익은 9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판매 관리비는 제조 원가의 25%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 판매 관리비는 제조 원가의 25%. 그럼 제조 원가를 역시 모르니까 얘를 1x로 보면 되겠네. 그럼 얘는 25%니까 0.25x. 0.25x. 그럼 이 30만 원은 1.25x네. 그래서 1.25로 나눠주면 얼마가 될까요? 얼마? 30만 원을 1.25로 나눠보세요. 24만 원 나오죠? 그러면 제조원가가 24만 원이니까 판매관리비는 6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24만 원에 25% 하면은 6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조간접원가는 직접 원가의 20%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 원가의 20%. 그럼 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얘가 1x라면 얘는 얼마가 돼요? 0.2x가 되겠네. 직접 원가의 20% 그랬으니까 전체는 1.2x가 되죠? 그러면 24만 원이니까 얘가 20만 원이 되고 얘가 4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비율은 5대 3대 2래요. 5대 3대 2. 그럼 전체는 열이죠? 자, 20만 원을 열로 나눴습니다. 그럼 1로 10만 원 가고 1로 6만 원이 가고 1로 4만 원이 가겠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던져주고 직접 노무비는 얼마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다. 간단한 문제죠. 자, 이렇게 해서 원가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간단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보면은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 간접 원가를 구하시오 이랬으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은 바로 원가 구성도 그려주면 되죠. 간단하게 원가 구성도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려주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직접 재료 원가는 10만 원이래.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는 5만 원이고, 그 다음에 간접 노무 원가는 2만 원인데, 판매 가격은 30만 원이다. 그럼 이제 미친 듯이 써야죠,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제조 원가. 제조 원가에다가 판매 관리비 더하면 총 원가.
총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하면 판매 가격, 그리고 주어진 게 판매 가격을 30만 원 이렇게 주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 판매 관리비는 제조원가의 20%고 영업이익은 판매 가격이 20%다. 지금 여기 판매 가격이에요. 얼마인지 몰라. 요놈의 20% 그랬죠? 그러면 얘를 뭐로 나눠요? 1.2로 나눠주면 되지? 자, 30만 원을 1.2로 나눠주면 25만 원. 자, 얘가 25만 원이면 얘는 5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는 제조원가의 20%래요. 그러면 요놈의 20%가 25만 원이다 이 소리죠? 그러면 25만 원을 뭐로 나눠요? 1.2로 나눠줘야죠. 자, 25만 원을 1.2로 나눠주면 얼마가 돼요? 20만. 안 떨어져요? (25만 원을) 자, 25만 원 많습니까? 요거 30만 원 나누기 1.2 하면 자, 얼마가 됐어요? 아까 매출액이 30만 원인데 자, 영업이익은 판매 가격이 20%. 여기서 틀렸죠? 자, 뭐가 틀렸어요? 요거 봐. 요게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은 요 총 원가의 얼마가 아니라 판매 가격이 20% 그랬잖아. 그러면 매출 총이익률법이죠. 따라서 판매 가격 30만 원에 20% 그랬으니까 얘는 6만 원이 되는 거지. 요게. 문제를 그래서 잘 읽어야 돼요.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가 돼요? 얘가 24만 원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는 요때는 제조원가의 20% 그랬으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1.2로 나누지. 그러면 여기가 20, 여기가 4만 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제조간접비가 얼마냐 이 소리야. 그러면은 여기서 직접 경비가 안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끝났어요. 이거 15만 원이고 요게 5만 원이 돼요. 제조간접비는 5만 원이다. 그럼 여기서 얘는 왜 없어요? 그러는데요. 이 직접 경비라고 하는데 직접 경비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경비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지만 우리 아까 물론 이제 한 가지만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 직접 경비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만들 때 직접 경비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왜요? 집세 같은 거 같이 물어야죠. 보험료 같이 물지, 감가상각비 같이 물지, 웬만한 비용은 다 같이 물어요, 제품에서. 그래서 직접 경비는 거의 없는데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있느냐? 직접 경비는 외주 가공비라든지, 그 다음에 설계비, 그 다음에 특허권 사용료. 요거 세 개만 직접 경비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없는 회사라면 직접 경비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 자체에 직접 경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그냥 없는 것으로 봐라. 그럼 얘가 15만 원이니까 자, 출제자가 요구하는 제조간접 원가는 5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그냥 엄격하게 말한다면 그지 같은 문제예요. 거기다 뭐라고 써줘야 돼요? 단 직접 경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줘야 이쁜 출제자인데 요즘에는 그지 같은 출제자들이 많잖아. 그래서 그런 정도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원가 계산 제도인데, 자, 요거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자, 먼저 제조 형태에 따라서 개별 원가, 종합 원가로 나눈다. 요거 이제 앞으로 오늘 다 배울 겁니다. 개별 원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만드는 게 개별 원가고, 종합원가라는 것은 한 가지 이상의 제품을 연속해서 대량 생산하는 원가 계산. 이따 배울 거니까 지금은 그냥 눈도장만 찍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계산은 언제 하느냐? 물건을 다 만들고 나면 얼마 들어갔다라는 걸 압니다. 그게 실제 원가. 그 다음에 물건을 만들기 전에 한 얼마쯤 들어갈까 예정을 할 수가 있죠. 그게 예정원가. 표준원가도 예정원가. 그러면 왜 표준원가인지는 조금 이따 이해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계산 방법에 따라서 전부원가와 변동원가로 나눕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모든 원가를 다 합쳐서 원가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전부 원가 계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변동비만 가지고 원가 계산하는 방법을 변동원가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뒤에서 다 다룰 거니까 아 그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대로 통과. 그래서 지금 502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가 계산 제도는 지금 모르셔도 된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고요. 자, 따라서 이제 1단원은 모두 끝났는데 자 체크합니다. 504에 3번하고 504에 3번하고 그 다음에 6번 자 두 문제만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두 문제를 풀어 놓으시고 그리고 쉬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